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문제는 경제야. 박정희의 기자회견. 이케다 총리 집무실에는 양측 실무 대표자들과 박정희 의장 및 이케다 총리가 앉았다. 한국 측 대표로는 유양수 최고회의 외무 국방위원장, 최덕신 외무장관, 배이환 한일회담 수석대표, 정일영 대표, 원충현 공보실장, 최영택 참사관이 배석했고, 일본 측은 고사카 외상, 이세키 아주국장, 스기 수석대표와 마에다 동북아 과장이 배석했다. 일본 측 통역으로 나선 마에다 과장은 인천에서 태어나 소학교까지 한국에서 마쳤지만 한국말이 능숙하지 못해 즉석에서 정일영 대표가 양측 통역을 전담하게 됐다. 양측 실무진들이 마주 앉아 몇 마디 인사말을 한 직후 이케다 총리는 박 의장에게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이 좋다고 하자 두 사람은 정일용 대표를 통역으로 데리고 옆방으로 옮겼다. 이날 한일 회담은 실질적으로 양 정상 간의 단독 회담으로 진행됐다. 이케다 총리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참 기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서두를 뗐다. 박정희는 저도 반갑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가는 길인데 스기 대표가 총리 각하의 초청장을 들고 왔기에 이렇게 들렀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응답하면서 지금 밖에서는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접어두고 경제협력을 위해 우리가 일본 측에 보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본 측에게 청구할 것이 당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케다 총리는 시종일관 알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요. 라는 식의 대답을 하면서 주로 듣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어업 관계 등 현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묻는 식으로 회담을 이끌어갔다. 박 의장은 이케다 총리가 하는 말을 소상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 정일영 대표가 통역하는 동안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벌고 있었다. 박정희는 자신의 답변 문장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정 대표에게 이렇게 답변할까? 라든가 이런 표현이 맞나? 라고 의논까지 해가며 이케다 총리에게 정확한 문장이 전달되도록 했다. 정 대표가 이케다 총리에게 일본말로 통역하는 도중에 박 의장은 잘못 선택된 어휘를 찾아 그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면서 고쳐주기도 했다. 통역에 임했던 정일영의 회고. 박 의장은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과거사를 들추는 일도 없었습니다. 말투는 조용조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휘 선택에 있어서는 아주 조심스러웠고 주장할 대목에서는 허식 없이 할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본말을 아주 잘 알고 있어 통역이 필요 없는 셈이었던 박 의장은 제가 조금 어색한 단어를 쓰면 그때마다 바로 잡아주고는 해서 저로서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정신없이 통역하다 보니 무슨 말이 오갔는지도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 간의 회담은 약 1시간 20분간 계속됐다. 나중에 박정희 의장은 정일영 대표에게 마, 이 정도로 하지. 좋은 얘기였고 유익했다고 하지. 라며 끝말을 해주었다. 방에서 나오자 양측 실무진들이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반가운 듯 일어섰다. 정일용 대표가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며 기다렸소? 라고 묻자 여기저기서 답변이 쏟아져 나왔다. 오야지들이 다 말하는데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죠. 술을 마실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커피만 주니 묵묵히 마시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국장들도 다 나와 있고 위에서 무슨 결론이 날지 몰라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날 회담 내용은 그 이틀 뒤인 11월 14일 미국에 도착한 박 의장이 미 국무장관 딘 러스크와의 요담에서 박 의장의 전속부관 한상국 중령의 통역으로 전달됐다. 박정희 의장이 밝힌 이케다 총리와의 회담 내용은 미국에서 비밀 외교 문서로 분류되어 오다가 1996년에 공개됐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극동의 평화와 안보를 위하여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정부 간부들의 일치된 의견이지만 한국 국민 여론도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민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앞서서 몇몇 현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이케다 총리와 비밀 단독 회담에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데 나와 이케다 총리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실무자 수준에서 행정, 기술적 세부 문제가 다림질돼야만 한다. 그러한 연후에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적 관계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상당수의 한국민은 특히 과거의 역사를 보아 관계가 정상화되었을 때 있을 수 있는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하여 신중을 다하고 있다. 정일영 대표는 이듬해인 1962년에는 주불공사로 나갔다가 1963년 12월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외무부 차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1963년 12월 30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정일영 차관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로 직행했다. 정 차관이 인사차 방에 들어서는 동안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한 손에는 컴퍼스가 들려 있었다. 머쓱해진 정 차관이 인기척을 내자 박 대통령은 왔나 하면서 다시 지도를 보며 컴퍼스로 이곳저곳을 재고 있었다. 가만 보니 제주도와 남해안 다도해가 수록된 해도였다. 박 대통령은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 정 차관, 이거 말이야. 우리 전관 수역을 제주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127도 13분까지만 하면 황금어장이 우리 수역 안으로 포함되는데 우리 어민들에게 먹고 살게 해줘야 하는데 말이야. 요놈을 어떻게 할 수 없나? 예, 이거 될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각하, 그런데 왜 제가 할 일을 직접 하십니까? 박 대통령이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이렇게 말했다. 누가 할락해야지. 이거 누가 책임지고 하려고 해. (1961년 11월 12일) 오전 일본 총리 이케다와 박정희 의장의 정상회담이 끝나자 박정희 의장 일행은 아카사카에 있는 가즈오라는 일본 요정으로 옮겼다. 기시 전 총리와 이시이 한일 간담회장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했다. 박정희 의장의 일본어를 들은 일본 지도자들은 지방 출신 일본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유창한 일본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일본어만 유창할 뿐 아니라 일본 역사에도 밝았다. 박정희는 예화를 들어 설명할 때도 일본 역사의 일화를 자주 인용하곤 했다. 김종필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일본어와 일본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는 일본인들도 감탄하곤 했다. 김종필 정보부장이 박정희, 이케다 정상회담을 주선하기 위해서 이케다 총리를 만났을 때 이케다는 이렇게 묻더라고 한다. 대단히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몇이십니까? 36입니다. 명치 유신 때 지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감복했습니다. 박정희도 방일 중 일본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6을 명치 유신에 비교하면서 주체 세력들이 그때의 지사들처럼 국가 개조에 생명을 걸었다고 역설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한다. 박 의장의 방일은 일본 자민당 정권의 실력자들과 인간적인 신뢰를 쌓는데 성공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였다. 박정희 정권 18년간 계속된 한일 협력 체제의 한 요인은 양국 지도자들 사이의 문화적, 정서적 유대감이었다. 박 의장은 오찬이 끝나자 곧장 주일 대표부로 갔다. 대표부 직원들과 제1동포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정희는 훈시를 했다. 그는 오전에 있었던 이케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일본 지도자들이 한일 회담을 타결하기 위해서 성의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우리도 호양의 정신으로 인내심을 발휘하여 회담에 임하겠다. 그러나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다 라고 했다. 영빈관으로 돌아온 박정희 의장은 1층 로비에서 13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일본에 상주하던 조선일보 특파원 김윤환, 동아일보 이만섭, 동양통신 한종우 기자도 참석했다. 첫 질문을 던진 것은 이만섭 기자였다. 그는 5.16 혁명 직후 윤보선 대통령의
조기 민정이양 희망 발언을 보도했다가 구속돼 한 달 만에 풀려난 뒤 도쿄 특파원으로 와 있었다. 이만섭은 박정희 의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선수를 쳤다고 한다. 외국 기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한국 기자가 질문을 하면 박 의장이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외신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박 의장이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질문 내용을 생각하여 던졌습니다. 박 의장은 제 의도를 잘 이해 못했는지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답변도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고요. 아무래도 군인이라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섭 기자는 3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 대일 청구권에 관하여 이케다 총리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는가? 없었다면 의장을 초청해놓고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대일 청구권 문제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협력 문제를 분리했는데 그 정책에는 변동이 없는가? 셋째, 근본과 같은 회담이 장래에 도쿄나 서울에서 다시 있을 것인가? 박정희 의장은 짤막하게 대답했다. 첫째 질문에 대하여 대일 청구권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토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아직 실무자 회의에서 진전이 없었으므로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서로 좋다고 느꼈다. 둘째 질문에 대하여 변함없다. 셋째 질문에 대하여 현 단계에서는 말할 수 없다. 박정희 의장은 다른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의 대일 청구권에 성의를 보인다면 우리는 평화선 문제에 신축성을 보이겠다는 요지에 발언을 했다. 한일 회담에서 주고받을 것에 대하여 큰 줄기를 정리해준 말이었다. 박 의장은 한일 회담의 연내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회담의 진행 상황을 보아야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이케다 총리와의 단독 회담에서는 한일 문제, 아시아 문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총리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하면서 대일 청구권은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가 아니다 라고 했다. 박 의장은 한 서양 기자가 경제 원조를 받아들이는 한국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하자 세일즈맨처럼 열심히 대답했다. 한국은 장기경제 개발 계획을 이미 만들었고 외국 원조와 차관을 효율적으로 받아쓸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자원을 최대 한도로 이용하여 경제개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뒀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원조와 차관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UPI의 찰스 스미스 기자가 국내 정세가 안정되었으니 계엄령을 해제할 의도는 없는가? 라고 물었다. 경찰이 군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경비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약 40분간의 기자회견에서 박정희는 짧게 군더더기 없는 답변을 했다. 이날 저녁 박정희는 정일영 한일회담 대표에게 오후에 기자회견을 거론하면서 자신에게 맨 처음 질문한 기자가 누구냐고 묻더니 그놈, 고국에서도 말썽이더니 여기서도 속을 썩이는구먼 이라고 불평하더라는 것이다. 오후 4시 40분 영빈관으로 영친왕, 이은의 일본 황족 출신 부인 방자 여사가 찾아와 박 의장을 만났다. 이은은 뇌혈전증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다. 방자 여사와 박 의장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당시 서울신문 도쿄 특파원이던 원로 언론인 김을안이었다.